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어 유상증자 실권주 투자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권주 최근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수익률 올릴 수 있을 만한 투자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실권주 투자에 이제 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정리한 영상이고요. 이제 하나투어가 이제 실예시가 되겠죠.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일단 유상증자 실권주 어떻게 보는지 접근하는지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권주 투자 관련된 이제 개요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죠. 신주 인수권 거래가 가능한 그런 유중인 거고요. 보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 상장일부터 5거래일이죠. 22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게 되고,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기존 주식 주주들, 구주주들만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에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주주라고 하시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 권리락 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게 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함으로써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이 되면 신주 인수권 하나투어 뭐뭐뭐 R이라는 이름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생기고요. 요 신주인수권 거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주주가 아니면서 하나투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생각이라면 신주인수권 거래일에 저가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만약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면 구주주 자격으로 구주주 청약일에 맞춰서 청약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권주가 생기게 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게 됩니다. 6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주간사를 통해서 청약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업이 이제 실권주 얼마나 생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사주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20% 한도기 때문에 법정 최고 한도까지 모두 배정을 한 것이고 42만 주 우리사주 조합이 있고요. 기업이 이제 직원 수가 1147명인데요. 지금 확정가액은 아니지만 지금 1차 발행가액을 중심으로 42만 주를 계산해보면 250억이 되죠. 직원 수로 나누게 되면 약 1인당 2,20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1인 평균 급여액이 1,100만 원으로 지금 나온 거 같고요. 일단은 기업의 이제 인력 구조가 프리랜서도 많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더욱이 이제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사주조합,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 물량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1년 뒤에 처분할 수 있죠.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실권주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최대주주 참여 정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배정 주식의 100% 청약을 참여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따라서 최대주주의 물량 출연은 없을 듯 하지만 보시게 되면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16%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권인을 모두 포함해 봐야 27%인데요. 특권인의 경우에는 아직 참여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70%의 비중,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관건이겠고요. 일반 공모 청약 공고일에 실권 상황 등을 공시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상에서는 사실 상당한 수준의 실권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제 기존 주주들, 특히 좀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물타기 전략을 많이 하시죠. 일단은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일반적으로 지금 현 주가보다 약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청약 후 받게 되는 주식이 7월 12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공모 기준으로 6월 23일부터 24일 청약을 하지만 7월 12일까지는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죠. 아직 주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 수 없는 기간 동안 주가가 20% 넘게 하락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 실권주 투자 방식인데요. 팔 수 없는 주식을 사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권리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 전전날, 즉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7월 8일 오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실권주 투자 개요를 한번 뭐 이해를 갖고 기업의 이제 뭐 가치라든지 뭐 실권주 투자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22년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3년부터의 매출 회복을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여러 컨센서스 뭐 기관들이 보는 입장 중에 유안타증권이 가장 하나투어를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뭐 지금 컨센서스 23년 당기 순이익이 314억 원으로 나왔지만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500억 원대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던데, 뭐 일단 주요 원인은 여행 수요가 폭발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딱히 뭐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측한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23년 당기 순이익을 314억 원 컨센서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이 부분은 기관들은 이제 평균치고요. 이번에 이제 보통 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가 210만 주가 있으니까 합산하게 되면 1603만 9,185주가 되죠. 69,600원, 좀 지난 종가긴 하지만 기업의 주가입니다. 곱하게 되면 시총은 1조 1,163억 원이 되는데, 지금 23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35배 PER이 나오고 있고요. 밸류가 멀티플이 35배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24년 당기 순이익이 463억 원이니까 24년이 되어야 24배 이렇게 멀티플이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나투어 평균 PER이 25배였다고 하니까 지금 유안타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나투어의 주가는 전혀 싸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24년 수준의 뭐 매출 회복이 되어야 예전 수준의 주가와 뭐 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매력적으로 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이렇게 밸류로 비교해 보면 싸지 않은 이유는 기업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이번 유중 할증이 15%가 됐잖아요. 희석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15% 이상의 실적이 나와줘야 유중 전에 예전과 동일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희석되는 비율과 할인율이 이제 퉁으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뭐 이렇게 맞춰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금 조달 목적을 살펴보면 이번 유상증자 신주로 210만 주가 늘어나죠. 기존 주식기수 대비 15% 비율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유상증자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총 1253억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금 상환 부분 보시면 이번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로부터 이미 단기 자금을 차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후에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죠. 지금 하나투어의 자금 상황이 상당히 얼마나 시급하고 어려운지 뭐 급전을 땡겨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미 300억 원 4.5% 고정금리로 땡겨서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 후에 기업의 실질 운영 자금은 뭐 자금 돌려막기 한 300억 원을 제외하고 953억 원이 될 것이고요. 지난 4, 5년도 기업의 인건비, 급여 등 뭐 470억 원이 지출됐고 사실상 휴먼 상태였던 21년이었죠. 기업의 이제 영업비용은 총 1,656억 원인데 여기서 실질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등을 제외한다고 하면 약 1,500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투어는 2020년도부터 2020년 작년이죠. 4월부터 유급, 무급 휴직을 진행을 했고 21년부터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죠. 그래서 직원 수가 지금 2,4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였습니다. 뭐 21년 10월부터는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였지만 지금 상시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200명의 이제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더욱이 이제 매월 기업이 들어가는 인력비는 50억 원,
관리비는 15억 원, 판매비는 5억 원 등의 이제 비용을 추정할 수가 있고, 매월 들어가는 이 순수 비용은 70억 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로 급하게 지금 뭐 사용해야 될 자금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운전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23년 3월까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기업은 적자 상황에서 이익잉여금은 200억 원까지 줄었죠. 지난 3, 4, 5년도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결손금이 잡혀기 되었고, 결국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21년 결산 부채 비율은 646%였는데 1분기 만에 1204%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무 안전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발행가액이 59,700원이죠. 이를 기준으로 모집 총액을 보면 1253억 원인데 1243억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불입 자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약 300억 원은 여기에 더해져서 1543억 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자본이 늘어나게 될 테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 실적 22년 1분기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하회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의 실적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에 뭐 이를 기준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을 테고요. 적자 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운영자금 활용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건 22년 하반기 실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23년 상반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500억 원, 뭐 1000억 원까지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기업은 유상증자라든지 또 다른 유상증자라든지 뭐 메자닌 증권 추가 발행을 CBBW가 되겠죠. 뭐 이런 가능성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또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희석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이제 일정 살펴보시면 주요 이슈로는 6월부터는 미연준의 본격적인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제 6월 16일 폼씨가 또 있습니다. 게다가 16일 하나투어는 확정 발행가액이 공고가 되는 날이죠. 따라서 지금 이런 확정가액을 살펴보며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뭐 어제와 하루하루가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신주 예수권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걷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개인적인 비율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20% 할인,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CB라든지 BW, 그러니까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사실 대부분 주가의 악재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조차도 사실 이 섹터나 업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지만 미래에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뭐 확실한 뭐 이런 뭐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경우,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실적이 뭐 이렇게 업사이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유상증자로 사용하는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이죠. 게다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희석되는 만큼 신주가 상장할 무렵에는 비슷할 정도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따라서 성장 동력으로 사용될 만한 계획이 뭐 동반되어야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기업은 뚜렷한 플랜을 뭐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결국 지금 업사이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자금 계획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우려스러울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개인적인 22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23년부터는 매출이 정상화되는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죠. 결국 23년 상반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추후에도 희석되는 주식수가 약 10에서 15%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유상증자 할인은 이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관사들의 실권 수수료가 별도로 측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권주 매입에 대한 추가적인 할인이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충분히 단기적 주가 대응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권주가 생기면 대표 주관사가 빠르게 매입하고 자기 매입을 하게 되고, 이 매입 후에는 시장에 빠르게 처분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주 상장 예정일 전전일 영업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실권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주관사가 실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 실권주를 싸게 매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중에서는 별도의 실권 수수료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대표 주관사가 이번 유중에 대해 리스크를 낮게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죠.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기업은 장기 리스 부채 위주로 부채가 구성되었는데요. 이 리스 부채는 호텔, 면세점, 차량 운반구 등을 이제 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리스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금 흐름표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영업 현금 흐름 이자 비용에 잡히지 않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리스 부채 상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이제 리스 부채로 43억 원을 지출했죠. 사실상 이 부분도 영업활동에 있어 이자 지급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의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로는 23년 실적이 회복되어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 리스 부채로 잡힌 재무활동 현금으로 붙인 이 43억 원, 사실상 영업활동으로 지출된 이자 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제 22년 1분기 기준으로 관광 수탁금은 111억 원인데요. 이 관광 수탁금이라는 것은 뭐 여행사에 돈을 주고 아직 여행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죠. 2019년에는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죠.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다만 이제 지난 21년 대비 약 38% 정도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뭐 정상하는 데는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해 기업의 이제 티마크 호텔이라든지 기업의 사옥 또한 모두 팔았습니다. 뭐 더 이상 팔 자산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빠르게 여행 수요, 그것도 이제 패키지 여행 수요가 회복되어야 어느 정도 기업의 이제 실적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린 이번 하나투어의 유상증자, 뭐 생각만큼 주가 메리트도 없고요. 희석되는 주식수만큼 결국에는 할인되는 기업의 유상증자로 인한 할인되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23년 초 기업이 이제 실질 매출액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 또한 6월 달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또는 폼씨도 계획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통해 뭐 업사이드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실권도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의문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급적 단기적인 차익 거래를 위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상증자를 실권주를 통한 이런 투자 방식은 결국에는 이 청약과 실제 주식을 받는 상장일 간의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상승장에서는 그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죠. 하지만 지금 같은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